예, 다음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사과 없는 장동혁, 윤석열 절연 놓고 갈라진 국민의힘인데요. 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보다는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계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내란몰이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로써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해서 뉴스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분열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1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 사과는 물론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절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이나 비상계엄 1주년 당일에 연판장을 돌리거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내놓는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사과를 일축하고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계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강경 발언에 당내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내란몰이 끝판왕은 우리 당을 해산시키는 것으로 그 시작이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추 의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사과 수위나 다른 방법을 갈구한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 내 엇갈린 입장이 확인됐는데요. 양향자 최고위원은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그렇다고 우리 당에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사과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이진아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진아 기자님 질문 드릴 텐데요. 국민의힘 당내 분위기가 드디어 분열이 됐다고 하죠.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김용태, 김재섭 의원 중심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 윤석열 절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소장파로 불리는 김용태, 김재섭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각각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계엄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될 것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절연은 공론화하지 않아서 좀 약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주말 사이에 중진 의원들도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지 어제 안철수 의원이 페북에서 자신의 지난 해에 있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사과 발언을 했습니다. 또 공식적인 글을 올리진 않았지만 조경태 의원과 제가 통화를 하면서 취재를 했는데요. 12.3 계엄날 광주를 찾아 상처받은 시민들을 직접 위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강하게 입장을 드러낸 분이 한 분이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입니다. 윤 씨의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와 주말 사이에 설전을 좀 벌였는데 굉장히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잠깐 언급하면요. 왕이 되고 싶어 감히 어자에 올라앉았던 천박한 김건희와 그 김건희를 보호하느라 국민도 정권도 안중에 없었던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역사와 우리는 결별해야 한다라면서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네, 의원님 지금 바로 내일입니다. 12월 3일이 계엄에 대한 사과를 놓고 또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단결을 주문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좀 있는데 의원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장동혁 대표가 바라는 단결의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바라는 단결은 국민의힘을 본인이 완벽히 장악하는 단결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두의 있고요. 단결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 즉 본인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미리 배척하는 그게 목적이라서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강성으로 윤 어게인을 외치면 외칠수록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를 들려고 했던 구친한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축출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용태 의원이나 김재섭 의원 같은 사람들도 선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 넘어가면 축출 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원하는 완벽한 당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민주당과 정쟁 그리고 또 강성
극우적 발언과 행동, 집회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은 장동혁 대표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하나 둘씩 축출해가는 형국이 될 겁니다. 뭐 본인이 원하는 단결로 가는 거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작심 발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양양자 의원 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어제 국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 입장을 내놨습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날 107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양심에 따라 각자의 선택을 했다라고 말을 해서요. 그러면서 다행히 유혈 사태는 없었고 국회 무력화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좀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좀 염두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그러면서 양양자 의원은 이 외에도 그 주말에 있었던 대전 집회에서도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씨와 절연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나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국민의힘이 전국 순회 중이죠. 어제는 인천에서 대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인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 국민대회 마지막 대회에서 장동혁 대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히는 거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싶은데 의원님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어제 막 구토에 설사에 이렇게 잠을 아이고. 한숨 못 자면서 몸은 아프고 잠은 안 오고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갑자기 보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그래서 잠 안 자는 김에 쭉 봤어요. 아, 장동혁 대표가 보고 싶으셨던 거죠? 아니 얘들 뭐 하고 있나 싶어. 뭔 소리 하고 국민의힘이 내란당이 근데 뭐 하고 쭉 있나? 봤는데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전히 그 당이 그대로 있구나. 변치 않고 있구나. 한결같구나. 한결같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 그 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그러게요.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아마 제가 누차 드리는 말이지만 장동혁 대표 본인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완벽한 당권 장악 오직 그거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뭐 윤석열 구한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대동단결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뭘 국민의 삶을 개선한다 그것도 관심 없어요. 장동혁 대표의 머릿속에는 한동훈의 복귀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당을 완벽히 자기 마음대로 좌우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할 겁니다. 그래서 누가 됐든 자기에게 대항마가 될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저는 그게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안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의 분들은 점차 소외되고 축출당할 텐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분당을 하거나 분열할 동력이 있느냐? 없어요. 또 분당이나 분열의 동력도 없기 때문에 단순 축출 대상이 되면서 사라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분당이든 분열이든 하려면 첫째 중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대표는 그만한 중력이 없고 비전이 없고 그런 게 없어요. 무게감도 중력이 없고. 없어요. 중력이 없고 또 대다수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비례 국회의원이거나 네. 또는 원내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거나 또 공통점이 또 하나 있죠. 당 내에 지지세가 거의 없어요. 달리 말하면 분당을 한다 하더라도 지지 기반이 없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아마 이 부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지 기반이 약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분리된 지지 기반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결국 그 시도도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과 분리된 자기만의 지지 기반을 만들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중력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누차 봤다시피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리고 아무 비전이 없어요. 그냥 정치 검사의 연장선상에서 철저하게 본인의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는 국민의힘과 구별되는 별도의 세력 구축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한동훈은 구심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장동혁은 구심점이 있습니까? 사실 본인이 얼마 전에 중진 의원들이 구심점이죠. 만나서 장동혁에 대해서 우리가 힘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 그 장동혁 대표도 사실은 무슨 신뢰가 가겠습니까? 수시로 말이 바뀌고 하는데 그런데 그 세력들 그러니까 이제 좀 강성 구구적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 그리고
지방의 토호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얼굴 마담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을 수 있는 얼굴 마담이 다 소진됐습니다. 이제 장동혁 대표가 거의 마지막 남은 얼굴 마담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니즈가 완벽하게 결합한 거죠. 장동혁 대표도 그걸 다 알고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런 말을 함으로써 뭉쳐가는 거죠.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힘 내에서 소위 양심적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 자체도 좀 삐딱하게 보면 자신들의 새로운 지지 기반을 좀 확장하거나 어떤 이런 걸 좀 드러내보고 싶어하는 그런 셈법 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이다 이렇게도 좀 저는 들리는데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양양자 최고위원이나 조경태 의원님이나 이렇게 좀 바른 목소리 내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셈법보다는 이제 뭐 축출돼도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야라고 하는 그 도저히 바람인 참을 것 수 같아요. 없는. 왜냐하면 사실은 정치적 셈법만 따진다면 지금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왜냐하면 축출당하는 것이 뻔하고 지금 누구죠? 그 예전에 최고위원했던 김 누구지? 그분도 지금 또 징계위에 회부됐잖아요. 한 명 한 명 징계로 다 날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부담스럽거나 본인의 권력에 도전되는 사람들을 다 날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적대적 공생이라고 하잖아요. 그 일단 전쟁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적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부를 단속하려고 하는 공격인 겁니다. 내부 계엄 상황을 만들려고 일부러 적을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진아 기자님, 지금 국민의힘 갈등, 그러니까 사과 갈등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네. 대해서 장동혁 과거와 끊을 수 없어 이렇게 발언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요 대전에서 MBN에서 단독 보도가 나왔었는데 잠깐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메시지를 낼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보고 있었는데 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나 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즉 사과의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2주 전에 깜짝 오찬을 했었는데요. 송원석 원내대표와 지도부 일부가 함께 기자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사과의 메시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더니 한 의원이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건 조금 시기상조다라면서 3일날 아마 3일 새벽으로 예정이 되는데 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좀 메시지를 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그 장외 집회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일단 궁금한데요. 집회 현장을 보면 김민수 최고위원을 향한 대중의 반응과 또 양양자 의원을 향한 반응 이게 굉장히 좀 상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은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지지자의 성에 갇혀버려서 성 밖을 보지 못하면 말라 죽는 겁니다. 근데 소수의 지지자의 성에 갇혀 있죠. 소수의 지지자의 성에 갇혀 있고 사실 양양자 최고위원이 했던 말이 다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네. 현장에서는 양양자 최고위원이 완전히 뭐 역적이 돼 버리죠. 소수의 지지자의 성에 갇혀서 그 세계가 전부인 양 선동하고 있는 건데 근데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장동혁 대표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추정컨대 사과가 됐든 아니면 중립적 입장이 됐든 그건 당 내부를 완벽히 장악한 후에 필요하면 언제든 하면 된다는 생각일 겁니다. 그건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고 당 내부를 완벽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선거를 앞두고 또는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필요할 때 사과가 됐든 중립적 입장이 됐든 또 변신을 도모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민주당이 지금 그냥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과 적대적 공생을 선택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게 쉬운 정치거든요. 뭐냐 하면 얘 그럼 너무 만만하니까 죽지는 마 하고 딱 들어놓고 계속 때리면서 잘 때리고 있죠 하고 계속 끌고 가면 이거 비겁한 정치예요. 국민의힘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려야 되는 정당이지 국민의힘이 그래도 살아있으면 욕하기도 좋고 우리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나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된다는 생각으로 국민의힘을 계속 살려가잖아요. 그런 시도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민주당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비겁하게 당내 단속을 할 때에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뭐냐 하면 국민의힘 기반이 되고 있는 영남 지역, 충청 지역, 강원 지역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해 나가고 또 국민의힘이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수 유권자들에게 우리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책임 정당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국민의힘의 존립 기반을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특히 내란 특별법 이제 소위를 통과했는데 빨리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내란 수괴를 정당에서 반국가 반헌법 정당인 경우에
그런 정당에 우리 국가 혈세가 국민 혈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안 되죠. 거잖아요. 지금 소수의 극우주의자들이 모여서 나라 뒤엎자 하는 집회에 우리 혈세가 쓰이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인 겁니다. 빨리 그래서 내란 특별법, 내란 전담 재판부 빨리빨리 다 통과시키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반이 되는 지역에 우리 민주당이 모범이 되고 책임 정당 되는 모습으로 더 빨리 진출해서 국민의힘이 저렇게 내부 집안 단속한다고 더 극단적인 모습을 취할 때 빨리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아이고 만만하네 살려놓고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래서 국민의힘보다 우리 민주당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때입니다. 그 지역 중에는 영남쪽으로. 울산도 포함이 될 것 당연하죠. 같은데요. 예. 뭐 울산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이제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기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전국을 대변하고 또 대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소위 말하는 책임 정당, 수권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하고 당성 강성하면서 우리가 움츠러들어 버리면 다수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한 많은 국민의 뜻을, 최대한 많은 지역의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책임 정당이 됨으로써 국민의 힘이 사라져야지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민주당인데 다 잘하겠어요? 못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나 진보당이나 이런 데서 비판을 해야 되는데 얘들이 비판을 못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이롭게 할까 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제 헌법 밖에서 놀고 있는 국민의힘은 빨리 숨통을 끊어놓고 헌법 안에서 건강한 생산적인 정치 경쟁을 하는 정치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저는 지금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더 책임 정당이 되고 더 모범 정당이 돼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영남, 충청, 강원도로 진출해 들어가야 됩니다. 네, 특검이 핵심적인 발언을 확보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계엄이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다고 하죠. 국회 직원의 증언인데요. 아, 국회 직원이 그걸 들었어요? 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추경호는 물론 허위 음해성 내용이다라고 반발하긴 했는데 네. 결국에는 구속 기로에 놓인 추경호 여기에 대한 이제 나중에 추후 구속 여부에 따라서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저는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은 구속 영장 발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범죄 혐의의 중대성, 상당성, 그 다음에 증거 인멸의 우려. 어떠세요? 세 개 다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세 개 다 있으면 발부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발부되지 않는다면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죠.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너무나 실망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사실 내란 전담 재판부 또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영장 부분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을 그냥 아무 판사 뺑뺑이에서 맡긴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기각이 된다면 저는 우리 민주당이 그렇다고 책임정당인데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책임정당은 사회를 책임질 의무가 있거든요. 내란 전담 재판부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추경호가 정식 재판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제대로 된 형성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와 내란 특별법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을 볼 때 제도와 사건을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요. 제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12.3 내란이 제도의 불합리 때문에 생긴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도를 고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부작용도 검토해야 되고요. 국민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지 공정한지 봐야 하고요. 유예기한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건에 관한 것은 빨리 신속하게 또 힘있게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12.3 내란은 사건이죠. 제도의 부조리 때문에 기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제도 개혁은 원래 2, 3년 걸려요. 하지만 사건에 대한 대응은 신속하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사실 우리 검찰개혁도 당장 유예기한 1년 걸리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건에 대한 대응, 즉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 특별법 통과 그리고 3대 특검 이건 사건에 대한 대응이거든요. 이거는 좀 아쉬운 점이 훨씬 신속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6월 달에 다 통과시켰어도 될 문제예요. 우리가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는 힘도 있었고요. 좀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사건에 대한 대응 신속해야 합니다. 추경호가 구속되고 안 구속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추경호, 윤석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책임 있는 국민의힘에게 우리 혈세가 가지 않도록 내란 특별법도 빨리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발언이 또 조명이 됐었는데요. 추경호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계엄 사과 메시지 수위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말을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보면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 후에 국민의힘이 입장을 또 번복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그 지도부랑 모찬을 했을 때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의견을 얘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그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장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등에 업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들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영장 여부에 따라서 사과를 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연 그것을 진정으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 정확한 사과의 기준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사과한다고 하는 것은 특위를 구성해서 12.3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스스로 열심히 색출해서 전부 징계 제명하고 고발 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국민들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말로 하는 사과가 무슨 사과예요? 그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장동현 대표 머릿속에는 지금은 당권 장악, 그리고 필요할 때 사과하는 척하면서 중도 포섭,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국민의힘 기반을 빨리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기반 지역에서도 지금 이건 아닌데 생각이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결국에는 장동혁과 한동훈의 이제 갈등이 이제 재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분열이다, 아니면 지금 아사리판이다, 뭐 여러 가지 천박하다, 이런 배현진 의원 발언도 있고, 결국에는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사과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 필요할 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장동혁 대표의 모든 관심은 구 한동훈계 척결 축출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공 모드를 끌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축출할 명분이 생기거든요. 축출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뭐 양양자나 조경태 의원님이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당론에는 반하고 있죠. 그리고 축출 명분이 되고 있죠. 또 당원들이 공격하도록 일부러 유도해 갑니다. 그 뭐 연설회나 이거 집단 집회할 때 보면은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네. 양양자, 뭐 조경태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면 어차피 너희는 기반이 없으니까 무너지니까 다 나가라는 겁니다. 나가도 장동혁 대표가 그 계산이 돼 있을 거예요. 나가도 여기는 생존이 불가능한 집단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는 것이고, 저는 좀 기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을 타다가 결국 장동혁 쪽으로 기울 거라 가게 될 보고 거다. 있습니다. 지금 뭐 양향자나 조경태처럼 좀 드러나는 입장들 외에도 12.3에 대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좀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한 매체 보도를 보니까요, 국민의힘 의원 대상으로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는지 찬반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05명 중에 82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사과해야 된다라는 의원이 총 43명. 입니다. 50%가 되는 거죠. 굉장히 높은 비율 같은데요. 어떤 생각들일까요? 아마도 그중에 상당수는 비례 의원들일 거예요. 상당수는 비례 의원들이고 또 상당수는 뭐 경기 쪽에, 그러니까 비영남권 의원들일 겁니다. 사실 그분들은 사실 줄서기 바빠요. 줄서기 바쁜 상황이라서, 그리고 양쪽을 다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죠. 당에서 쫓겨나서도 안 되고 동시에 자기 기반이 되는 부분에 너무 틀어져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김재섭 의원이 너무 틀어지면 어차피 다음이 없거든요. 네.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 지도부에 늘 양해를 구하고 수위 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쫓겨나서도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직구도 달래야 하니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수위 조절, 그래요? 양해 구하고 수위 조절,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김용태 의원도 마찬가지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상식이지만 그게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동력은 없다. 그래서 뭐 무기명 조사로 체킹해라, 이거는 하겠죠. 근데 그럼 네가 나서 가지고 사과해야 된다고 같이 양양자처럼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연단에서 얘기해라 그러면 아이고 그건 아닌 것 같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쫓겨나니까. 그건 축출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되게 비겁한 힘에 의한 비겁한 내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안타깝죠. 또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12.3 이제 내란 극복 1년에 대해서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기도 하고, 또 외신 기자회견으로 K민주주의를 알리는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거라 예상하십니까? 이번에 내 외신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외신을 따로 불렀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 네.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자랑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12.3 친일 쿠데타 내란을 국민들의 손으로 제도의 힘으로 민주적으로 극복했잖아요. 이걸 세계에 자랑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할 만하죠. 자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자랑하면 당연히 또 자랑해야 되고 모범적인 사례고 이걸 통해서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영향력, 지도력을 또 한 번 인정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다자 무대에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정치 경험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양자 외교, 즉 미국과 외교, 중국과 외교할 때는 늘 국력과 힘이 딸려서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가 있기 때문에 이 양자 외교에서 힘에서 밀린 것이 우리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이 힘을 어디서 모아야 되느냐? 다자 외교에서 힘을 끌어와서 힘을 얹혀야지만 우리 안보나 우리의 양자 외교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데 이 다자 외교에서의 힘은 모범입니다. 우리가 모범이 되고 원칙이 되면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의 원칙 대한민국이 세우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자랑스러운 대목이고요. 12월 3일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께도 뭐 대내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뭐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 제가 볼 때는 내란 정확하게 조기 종식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대한국민이 세계의 민주주의 모범 국가이다라는 걸 천명하는 약간은 좀 다른 메시지죠. 근데 둘 다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이 계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네. 보수 진보의 균형추가 무너졌다라는 소위 보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또 한국일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보수 위기론과 관련해서 계엄은 보수의 잘못이 아니다.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이다라면서 보수가 위기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새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지 기반을 보수 쪽에서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건데 저는 무의미한 안간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의미한. 한동훈 대표가 보수가 뭔지 알까요? 고민을 한 적이 있을까요? 보수 하는데 계속해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진영의 논리로 보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소수의 권력자가 국민들을 선동해서 국민들을 도구로 수단으로 쓰려고 만든 진영의 논리인 것이고 보수든 진보든 이건 기능입니다. 우리가 어디 학회 가면 저 사람 보수적이야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슨 진영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바꾸지 맙시다. 옛날 게 좋습니다 하면 보수인 거고 확 바꿔봅시다. 이거 틀렸습니다 하면 진보로 보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보수의 기능을 누가 하고 있느냐. 네. 우리 민주당이 잘하고 있죠. 네. 아무 보수의 위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국민의 힘이 아니면 보수 기능을 수행 못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 기반 쪽에 보수의 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분들께서 누가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네. 어느 사회 할 것 없이 보수가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합의한 공통 가치를 지키고 사회 틀을 지키고 사회 통합을 지키고 사회 자체를 지켜가는 힘이거든요. 당연히 다수일 수밖에 없어요. 공통 가치에 대한 합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보수당이라는 이름을 참칭하는 게 되게 비겁한 겁니다. 그러네요. 제일 많은 국민들이 포지셔닝 돼 있는 곳을 자기들이 대변한다 하고 참칭하고 있는 건데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당입니까? 구구정당이 됐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가 진짜 중도 보수당이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이 회복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국민의힘 윤석열보다 한동훈이 더 싫은 걸까요? 지금 계엄 사과보다 당원 게시판 감사에 들어가서 한동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 퇴행 시도다 이렇게 반발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동혁의 모든 관심은 한동훈 축출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독재적인 권력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 드러내는 거죠. 친한계 누구냐 색출해서 축출. 그다음에 한동훈 관련된 거 색출해서 축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은 이제 점점 궁지로 몰려가는 것이고 본인이 중력도 동력도 없다 보니까 발버둥을 치는데 결국에는 중력과 동력이 없어서 결국 장동혁이 원하는 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말씀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때가 기회예요. 민주당이 네. 전국 정당으로 또 대다수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절대 적대적 공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걱정이에요. 네. 지금까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다음에 이진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